얘기하는데 사실 송원이나 포천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 훈련장으로 해서 많이 피해가 보는 지금 그 창수라든지 영종, 이동, 영북, 반인 그런 쪽에 지금 역착을 당하는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좀 피해보는 지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해가지고 사실 백영현 시장님이 그쪽 지역에 자그마한 예산이나마 그래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지역 주민들 그나마 이제 그래도 그런 자금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더 열심히 시정에 또 같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하여튼 그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그 전에 그쪽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저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뭐 지역적인 그런 저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높아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실적인 그러한 우리 지역 발전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에 계신 우리 패널님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그때 또 지휘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었으면은 오늘 전부 다 해소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 안전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라든지 또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또 군 유지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은 지자체 또는 정부와 협의해야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제로 선별해서 잘 해줬으면 관계부처에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우리 오군단장님, 김현정 발표자님 발표해 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현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10분 정도 시간이 할애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훈련장과 연계해서 우리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안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소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사시설, 훈련장 포함해서 이런 시설들은 저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를 안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죠. 군이 기능 발휘하려면 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얼굴 하나는 이렇게 훈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소음도 발생하고 분진도 발생하고 또 장비가 이동하면서 도로 통행에 지장도 주고 하는 이런 불편함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군사시설들이 이런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포천시에 있는 우리 군사시설들도 이러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민간군 상생을 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저는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밀지 말고 당겨라. 이제 좀 크게 보면 이게 관료주의 타파와 관계된 내용이고 이 정책 지원은 다분히 우리 국방부와 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군사시설 또는 유휴시설, 훈련장 관련되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보면은 우리 군과 국방부에서는 일상적으로 관련되는 법이나 절차,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런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활용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법대로, 이 규정대로, 이 절차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이 더 아이디어를 내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은 푸시 앤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 관료들이 했던 것을 떠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놨는데 저 동그라미 3개가 탄약고입니다. 이 사례는 안양시가 굉장히 적극 행정하는 사례인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양시가 이렇게 국방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탄약고가 있는데 한 곳으로 모으자. 대신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탄약을 지하로 집어넣자. 그리고 저 두 군데 장소를 개발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다 탄약고입니다.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예전엔 저기가 산악지역이라서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는데 워낙 안양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시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와 C에 있는 탄약고에 있는 탄약을 A 지역으로 옮기자. 그러면서 B, C를 개발하자. 대신에 A 지역은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탄약을 지하로 집어넣어서 양거리를 줄이면서 그러면 이제 군사시설 보유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여기 일정 부분 군과 국방부가 동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인접해 있는 철원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KSO라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와 철원군에 정책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철원군에 보면은 우리 승진훈련장처럼 우리 육군의 모든 포병 부대들이 와서 사격을 하는 문해리의 포병 사격장이 있습니다. 매일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면 사격장에 저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게 정책 제안한 것은 저 방음벽 어차피 서 있는 건데 저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방음벽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어차피 저기 서 있는 거니까 돈 들이지 않고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제가 전문가들 논의해 보니까 5년 정도 전기를 생산하면은 투입 비용이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6년 차부터는 이제 돈이 나와서 그것을 이제 우리 사역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을 해봤었고요. 우리나라의 사격장도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국방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갈등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저희 KSO에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어떤 그 적극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통합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국방부나 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태일 위원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지금 군은 이 공간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려면은 통합을 해서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요. 이게 주둔시설이나 유유시설이나 훈련장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지역을 제가 주둔 지역을 개념적으로 찍어본 겁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저게 반경 한 6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이동면에 빨간색이 군 주둔지입니다. 한 30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500m, 1km 사이로 주둔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5군단 사령부나 과거 8사단 사령부가 있던 산자락으로 다 모아서 나머지 이 길가에 있는 평지에 있는 주둔지 시설들을 다 지역 개발하고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국방부와 군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함으로써 공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장도 마찬가지고요. 육군만 해도 훈련장이 전국에 한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낱개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통합하면 굉장히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제가 제시하는 것은 역발상으로 소득을 창출하자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국방부 군뿐만 아니라 포천시 지역 주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장을 포함해서 우리 군사시설들이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붙이면 명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지금 사진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혐오시설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이 얼마나 혐오시설입니까?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스키장입니다. 스키장을 만들고 옆에 공원을 만들고 이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코펜하겐 시의 명소가 됐어요. 많은 코펜하겐 시민들이 저희가 즐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에 스타디를 합니다. 그래서 저 시설은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인데 코펜하겐의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군시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출입을 통제하던 검문소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다 없어지면서 모든 걸 다 없앴는데 저거 하나를 다시 만들었어요. 옛날 검문소 시설을. 저거 하나 보려고 매년 수백만 명이 베를린을 방문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군시설이 잘 아이디어를 입히면 명소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이 건물은 냉전 시대에 중국 공산당에서 무기를 만들던 공장입니다. 80년대 되면서 저 공장이 이제 없어졌어요. 무기 공장인데 그대로 원형을 살리면서 미술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과거에 50년, 60년대 군이 사용하는 공장 건물인데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베이징의 명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리훈련장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큰 훈련장입니다. 우리 승리훈련장이. 거의 매주 사격과 훈련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까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음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가운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군용지 훈련장입니다. 외곽에 있는 회색 부분은 이제 산악지역인데 저는 저 지역을 국방부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입을 하면 저게 버포존이 되거든요. 이 버포존으로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버포존을 활용해서 좌우측에 지금 제가 제시한 것처럼 안보 체험 관람시설이라든가 또는 가족 체험시설, 심지어는 야간 디지털 습속 공원 또는 스포츠 시설, 동호회 활동 시설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민간군이 상승할 수 있는데 군은 뭐가 좋냐? 버포존이 생기면서 거기에는 이제 이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훨씬 이제 안전하게 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은 저런 시설들이 생기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군과 민, 관이 모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외국에서 저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훈련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우리 성준 훈련자에게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차피 야간 사격을 한다고 하면은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야간 사격 자체도 훌륭한 안보 체험 어떤 테마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번째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입니다. 이것은 국방부, 군,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 제가 제안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시설이나 훈련장 관련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 갈등의 이 핵심은 뭐냐면 감정의 문제예요. 주민, 군, 지역관공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럼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감정의 문제이고 서로 껴안아야 되고 하니까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통상적으로 그동안 업무 처리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이고요. 행정기관이나 군 중심이고 빨리 하려고 하는 속도의 중심이고 또 단기 성과를 내려고 해요. 저는 이런 접근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되고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속 성장을 포인트를 맞춰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도봉구에 있는 평화문화진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의정부시하고 도봉구 사이에 있는 경계지점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전차 장애물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흉물로 남았습니다. 저 흉물로 남은 것을 잘 활용하자 해서 저렇게 오른쪽처럼 멋지게 평화문화진지라는 명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했던 이유는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도봉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포천시 관련된 모든 이 갈등 관리 관련 내용들도 철저하게 이런 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포천시하고 주민들께 제안하고 싶은 건데 웰컴 패키지를 주자고 제가 명칭을 정해봤습니다. 매년 우리 포천시에 많은 부대가 있어서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1년에 10,000명 이상씩 새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자그마한 선물 꾸러미를 주자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 선물 꾸러미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님이나 의장님 인사말 좀 넣고요. 또 우리 포천시를 소개하는 팜플렛 좀 넣고, 거기다가 우리 포천시에 있는 상가들에서 발행한 쿠폰도 좀 넣고, 또 뭐 조그마한 포천시 기념품에 좀 넣어가지고 우리 전이 보는 잔병들에게 간부 가족들에게 하나씩 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곳에 복무하러 들어왔는데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고 민과 관과 군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또 의장님께 저런 걸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 계시죠. 조금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통합 문제, 혐오 시설을 선호 시설하는 문제 이런 좋은 말씀하시는데 혹시 질의할 분 있으면 같이 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네. 네, 전 오금단장님 반갑습니다. 저 창수에 사는 김민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격장 주변에 살면서 기본적인 상식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사는 국민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맨날 부르짖는 것이 국민도 안전하고 군도 맘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사격장이 있으면 벽 하나 사이에 안전지대 없이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해야 돼요. 안전지대를. 맨날 안전 부르짖지만 그거는 요한은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실천을 안 하고 맨날 안전해야 된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7월 25일 날 서한을 보낸 게 있어요. 뭘 보냈느냐? 미팔군 사격장에 헬기가 떴는데 공여지를 벗어나서 전쟁시도 아닌데 민가를 막 돌아다녀요. 왜 안전지대를 구축 안 하고 전시도 아닌데 사격장 주변에 막 그냥 민가 쪽으로 돌아다니느냐 질문했고요. 또 23발의 헬기가 야미리 쪽에 도비탄을 발생해서 헬기가 떠났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는 우리가 어떠한 안전장치를 했고 그런 기본적인 절차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장님은 그냥 상생이라는 명목 아래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국민을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소음 방지 대책을 쓰게 돼 있어요. 소음 방지 대책 안 쓰고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요. 근데 포천 시민은 기본권마저 혜택을 못 받고 우리 포천 시민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에 대해서 부러지져도 여지껏 5개월이 지나도 답변 못 하고 있어요. 맨날 미안하다 하는 게 답변입니다. 내가 한 달마다 체크해요. 미군한테 전화할 거는 미군한테 전화하는 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답변해도 답변 못하면서 미안합니다 하는 게 이게 현 주소고 그리고 다연장 로켓포가 유네스코 지질공원 방향으로 포가 날아다녀도 포천시나 정치인들 국방부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냥 강 건너 구경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데 오군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은 군단장은 아니고요. 예, 충분히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이해하고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격장이나 이런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제 국방부이고 우리 국가이고 또 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돼야 되고요. 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는 게 지역 주민의 안전 이전에 그 훈련장 시설 내에서 훈련을 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조치가 돼야죠. 저는 이제 전역을 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있지만 이렇게 민과 관과 군의 중간에 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잘 촉진될 수 있도록 늘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할을 하는 취지에서 온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아까 그런 내용들은 정책 과제나 이거 지자체와 정부 간의 어떤 상생 과제를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남은 발표자님, 그 핵심적으로 좀 발표해 주시고 다음 또 차례가 있어서 핵심적으로 좀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발표자로 나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군생활의 한 많은 부분을 5군단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그중에서 한 4년을 포천 시민, 여기 이동면이라는 그 푯말이 보이는데 이동 그 면 주민으로서 한 4년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 제가 옥포역 여단장, 그 다음에 5군단 참모장을 하면서 이 철원 지역, 그 다음에 우리 포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0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5군단 지역에 군생활을 하면서 이런 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15년도, 17년도 통합화력 경례 훈련, 그때 제가 화력 분야 책임자 역할을 했었고, 또 제가 여단장 하면서 19년도에는 담터진지의 그 안전대책, 울타리부터 해가지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역할. 또 지금 그 ML을 사격하는 진지가 저기 맨 이제 계곡 맨 위쪽에 올라왔는데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도 제가 이게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또 5군단에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도 많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22년도에 미사단에서 한측 그 부단장을 하면서 이 영평 훈련장에 자주 왔었습니다. 자주 오면서 우리 사원장하고 영평 훈련장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고 특히 저는 이제 한국군의 그런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이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적인 역할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포천시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우리 군부대, 이 주한미군이 이렇게 주둔하는 그 공존의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생생하게 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마 안전, 소음 대책,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소음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 도비탄 발생 등 그 주민의 위협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군부대는 제가 뭐 현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전투준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기동과 사격 훈련, 이런 실전적 훈련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을 보면은 순환배치여단이 이제 9개월마다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이 순환배치여단에 근무하는 장병들, 그다음에 또 새로 한반도에 처음 근무하는 이런 그 인원들하고 얘기를 보면은 영평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한반도의 그 방위를 위해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하는데 왜 우리 훈련하는데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사단장하고 얘기하면서 또 많이 이해를 시켰는데, 하지만은 미국의 그 고위 장교들, 특히 뭐 장군이라든지 이런 고위 뭐 대리장급 이상 장교들은 다 압니다. 이것이 커다란
한미 동맹의 틀에서 이런 주민들 간의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고위 장교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우리 그 김현종 군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크게 현역 때부터 느꼈던 그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 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차원인데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한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훈련장, 그다음에 군사기지 이런 데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안전성 평가, 또 이런 지역 주민들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호천 지역에 있는 그 대부분 훈련장들은 이런 법규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수십 년간 운영되던 훈련장이고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 훈련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그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이런 훈련장이 혼재돼서 이런 피해들을 소음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피해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받고 계십니다. 아주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재 인구 감소 또 이게 군부대도 재배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배치가 연계돼 가지고 꼭 필요한 훈련장들이 어딘가를 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런 재배치가 돼야 되고 이런 재배치가 되는 훈련장 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훈련장이 되는 현재 법률에 의한 규정대로 이런 안전대책, 그 다음에 보상대책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현재 신설되는 훈련장, 신설되는 기지와 동일한 접근으로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 중장기적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장 부대와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자리와 장소들을 많이 마련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여기 아까 군단장님께서 계실 때 참모장도 했지만은 또 오포영 연단장 하면서 이 포천, 또 철원 지역과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대책위원장님께서 이런 군복무하면서 굉장히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휘관하면서는 100% 다 최소한의 조건부만 하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많은 부분들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력과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재산권 행사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한 인식들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부장님, 시간 관계상 잠깐. 네, 알겠습니다. 자칫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런 민간군 화합을 위한 MOU 체결인데 이런 노력과 우측은 청포자료인데 제가 포병여단장 하면서 용화동 지역의 대민 의료봉사 또 이스라엘은 19년 5월에 이제 갈머리님과 함께하는 승진포병 페스티벌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빨간 원이 있는데 거기 포탄이 떨어지는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화동에서 우리가 승진훈련장에서 하는 것 같은 소규모의 그런 화력시범 훈련도 같이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이렇게 화학 축제장을 마련했고 또 이 부대병사 중에 빅뱅의 태양이 있다 보니까 외부 인원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을 소개하고 또 특산물을 홍보하면서 이런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철원군의 일부가 반영이 돼서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하고 노력해야겠고 또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에서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런 안전과 또 이런 지역 발전에 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올해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포천과 우리 포천 시민이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발표하고 종합토론으로 여러 가지 참석하신 분들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테니까 종합토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5분 안에 핵심적으로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을 이어가실 때 박정희 교수님은 앞에 나와서 일단 토론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연구원의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기관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연구원은 역시나 생소한 제도가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그 갈등 관리에 대한 그 대통령령으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그 규정에서는 이제 갈등 관리 전문기관을 운영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이 지정된 2007년부터 갈등 관리에 대한 연구나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그 여러 가지 갈등, 아까 소각장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군시설 관련된 갈등을 포함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 사업들을 이제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9년, 10년부터 진행했던 군시설과 관련된 갈등 사업들을 이렇게 좀 쭉 추적을 해보면, 그 중에서는 비행장 관련된 소음 관련된 갈등들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포천에서 겪고 있는 이런 군 사격장 소음과 관련된 갈등들도 이 군시설과 관련된 지역에서 많이 겪고 있는 갈등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추격해서 요약해보자면 아마도 실질적인 그런 위협, 아까 총탄이 날라오고 이런 말씀 주민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실질적인 위협에 더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소음 혹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런 갈등들이 당연히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을 거고요. 지속되는 이 갈등들을 다만 이제 우리가 근간에 이런 자리도 마련된 이유도 보면 이전에는 그나마 어쨌든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에서는 이 권력적인 국가에서 혹은 정부에서의 권력적인 이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지금의 작금의 시대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대화와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오늘 제목인 것처럼 민간의 협의를 통한 이 문제를 해보자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소위 이 갈등 관리에 대한 관심이 근간에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포천 지역 같은 경우는 군 시설과 관련된 갈등 관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갈등 관리를 얘기하고 또 갈등 관리를 위한 대화와 협의를 얘기할 때 아마도 그 화면상에 보시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가급적 아래 그림의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많은 경우에 사실은 윗상황의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따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라건대 아래 그림의 상황들을 늘 바라긴 합니다만 윗상황을 늘 접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구분해서 제가 이제 이런 뭐 강의나 이런 얘기들을 어린아이들 통해서 방과후 학습 이럴 때 같이 또 얘기하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윗그림과 아랫그림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잖아요. 또 위에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아랫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순수한 대답들을 하세요. 근데 아마도 그렇지 않아요. 윗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손가락하고 넥타이 멱살 잡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닐 거고 아랫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평화스럽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겠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아마도 저런 대화의 모습들이 그려질 때도 있고 아랫 그림의 상황이 그려질 때도 있을 거다.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아마도 윗그림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고 어떤 상황에서 또 아랫 그림에서 우리가 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 갈등 관리를 제대로 선언적으로만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제대로 갈등 관리를 하기가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위의 그림은 사실은 이미 이 포천도 많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을 텐데요. 이미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사후적으로 지금 갈등이 터진 상황에서는 아마도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직접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협상하고 조정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테지만 아마도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갈등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 오늘처럼 여러분들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좀 더 건설적으로 평화스럽게 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대화로 그리고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윗상황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아랫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선언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자칫
없는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윗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갈등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 이해 당사자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때로는 목살을 담을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협상과 조정의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습니다만 이 포천에서 큰 갈등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같이 사전적으로 갈등을 이제 공론화하면서 이런 좋은 자리에서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갈등 관리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혹시라도 안 하려면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견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가 병이 났다 할 때도 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기왕 우리가 병이 났다고 하면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잘 처방할 것인가의 방법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도 어찌 보면 우리 갈등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 두 가지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금 갈등이 크게 번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윗그림의 테이블을 구성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테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두렵긴 하지만 혹은 예견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갈등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우리 오늘처럼 지역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좀 더 갈등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포천 지역에서의 군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시간에 아주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이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모두 나오셔서 이제 토론 및 발표 작품에 나오셔서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테니까 마지막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발표자면 좀 나오시죠. 앞에 명패가 되어 있는데 앉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또 설명하지 않은 거,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거, 질의응답, 지역 현안에 관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발표들이 질의하셔서 현안을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향후 과제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2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연예인이나 시간을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동면 김명일 기자 양윤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서도 뭐 들어도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맨날 하는 소리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마을에도 군부 사격장 관계로 해서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군부대 지역 주변 주민들로 살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도 우리도 군부대 관련해서 1년 동안 데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피해고 군 쪽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천에 아까 우리 대책위원장님 계셨지만은 범대책에 우리 일도면은 빠졌습니다. 거기 참석도 안 했고 그래서 그렇게 참석을 해서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 같은 마을은 조용하면서도 우리 군부대랑 상생하려고 아주 군부대랑 긴밀하게 요즘 살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서 군부대 개방 행사를 하는 거를 하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을 초대를 해서 부대현 장비라든가 군 장병들이 먹는 식사 이런 거 다 설명 같이 우리가 시식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대에서는 또 이렇게 먼저처럼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군 장병들이 나와서 인도 노인들 다니는 길을 이렇게 제설 작업도 해주고 이러므로써 우리가 서로의 군인들의 상대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있어야 평소에 훈련도 하고 사격도 해야 일단 유사시로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조용한 마을은 지원 사업을 하지도 않아요. 그저 가서 뛰돌르고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데모를 해야 이제 뭐 주고 이제 4개면은 아마 이렇게 지원을 작은 거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은 그런 거 하나 조용히 해서 상생하고 하려는데도 이게 사업 같은 거 전혀 신경도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마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리 찾아서 뭐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를 해서 자그만 그래도 성이라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아이가 민군 상생이 중요하고 또 이제 조용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답은 크게 뭐 중요할 거 없고,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발견한 우리 강필 위원님 잠깐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제 저희 사격장 대책위가 2014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14개 읍면동까지 다 참여를 할끔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적으로 피해가 보는 창시면, 영주면, 영북면, 이동면만 사실 대책위에 참여를 했어요. 또 그리고 전철 유치, 그것도 이제 대책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다른 지역에 아마 그 당시에 이장협회장님들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못 느끼다 보니까 그쪽 이장님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4개면만 일단은 좀 만들어 가자. 왜? 4개면이 영평 로드레스 학교가 승진 훈련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갔는데 지금 우리 일동면 이장님, 김영일 이장님이 얘기했던 부분 저도 잘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